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 많은 어머니 어디 있던가. 백두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주며 천만 자식 영웅답게 키운 어머니. 모든 사원 꽃 펴주는 따뜻한 그 품, 그 사랑 우린 못 잊어.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그는 사진을 다 찢어버렸다. 이제는 없었던 것이다. 사진 속의 모습이. 2007년 1월, 공장 당비서 동지는 꽃나이 19살에 인생을 포기한 그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리면단 과장 선생 앞에 섰다. 23살 살고 무구에 살고 말을 해야 사회에서 의사가 통하죠. 또 눈도 감아야 될 땐 감아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화상, 얼굴이 모든 기관이 복합적으로 화상된 환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희 경력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수술은 미용외과 분야에서의 첨단 수술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모색을 갖추게는 되었지만 본래의 모습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기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속상해서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님성미 그 19살 꽃나이 그 입을 좀 넓혀줘서 말을 했는데 또렁또렁한 그의 목소리가 무사히 양심을 찔렀습니다. 뜨거운 혈연의 정이 노동자 처녀에게 흘려들었다. 의사이기 전에 어머니, 언니가 된 의료 일꾼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은 의술의 한계에 도전에 나섰다. 한 번은 끝내 쓰러진 과장 선생님 앞에서 성미가 울며 말했다. 선생님, 전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다 아름다워야 해. 아름다워야 해. 팔 년 만에 그는 사진을 다시 찍었다. 그는 계속 사진을 찍는다. 그에겐 조선인민군 군관인 남편과 귀여운 두 자식이 있다. 한 생을 바쳐 다해간 열렬한 진정을 담아 그는 자식들의 이름을
보답이 증직이라고 달았다. 이 사진은 1984년에 처음 덕묘면 기동예술선동대에 참가하고 이제 동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 죽었다고 이제 소문났던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처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난 산후 폐혈증에 걸렸댔습니다. 막 무섭게 열이 매일 계속 나는데 난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에 이제 담당 선생이 우리 세대주에게 조용히 이렇게 소곤소곤 하는 말이 문 밖에서 이제 들려왔댔습니다. 이제 며칠 갈 것 같지 못하다. 그러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먹이라고.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씩씩하게 건강해서 저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부러웠던지 전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저국가 사회를 위해서 해놓은 일이 뭐든가. 야, 없구나. 내가 왜 이전에 모내기 지원을 나갔을 때 물을 뜨러 간다고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살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절대로 이제 후회를 하지 않을 테다. 하지만 그것은 바랄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런데 정말로 바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온갖 약을 다 쏟아붓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나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난 태어나는 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쓴 약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선생님들은 약값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쓴 약값을 난 꼭 알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한 20일쯤 지나서 다시 와보라. 당장은 계산할 수 없으니 이제 그때 알아보자. 우리도 알아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쯤 있다가 다시 이제 병원에 갔댔습니다. 가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여자 6사람이 한 생을 벌어야 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매일 6사람이 몫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인민반장이고 창업단체 위원장이니까 그곳으로 두 목숨 치고 다음은 이제 동기동예술선동대원이고 또 동원실 관리를 하니까 네 목숨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을 잊었댔구나. 하루의 초시작을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셔진 우리 수령님의 동상 주변관리 사업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니까 5목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매일 이제 좋은 일을 한 몫씩 찾아하고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 짐이라도 내가 들어다 주자. 이렇게 하니 6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수산 태양공전 지구에 수목원이 꾸려졌다는 이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전 거기로 가서 수목원 혁명사적지 옆에 양묘장을 꾸리고 매일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을 오르르면서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은 혁명사적지들에도 보내주고 또 그 나무를 내가 직접 가지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가정도 잘못 돌보고 또 집에는 나만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에는 세대주가 이제 나한테 이제는 그만큼 바쳤으면 우리도 좀 남들처럼 살아보자. 이제 나이들도 다 컸는데 시집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지나가는 말처럼 이제 했습니다. 전 그때 막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이 호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주에게 아니요. 흘러간 역사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나라의 독을 입은 게 얼마인데 우리가 돈은 많아서 돈으로 갚겠나요? 나를 위해서 기울인 저국의 사랑과 선생님들의 정성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나요? 이렇게 또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훗날 이제 저희 남편은 눈을 감기 전에 말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저희 손바닥에다가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한 애교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썼습니다. 남편도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애국자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난 내가 애국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저국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애국이라면 애국은 결국 저국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흘러간 역사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나라의 독을 입은 게 얼마인데 내가 걸어온 길이 애국이라면 애국은 결국 저국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얼마 전 평양 효원대학 졸업식 연단에서 올렸던 한 처녀 대학생의 목소리가 공명되어 울리곤 합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정유경. 졸업식을 마친 후 처녀는 삼지연시의 교원으로 탄원해 갔습니다. 나서 자란 수도 평양을 떠나 백두산 기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정유경 학생이 이런 삼지연시 수학계 우리는 지금 탄원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걱정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나가서 정말 일을 잘 하겠는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정유경 학생을 만나서 점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 정유경 학생의 가슴속에는 정말 이미 전부터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에 보답하려는 그 열의가 정말 그 가슴속에 꽉 차 있더란 말입니다. 처녀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허나 그는 고아의 소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엔 난 모르던 사람들이 다정한 이웃들이 그의 친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응석과 투정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아버지가 되었고 자기의 대바른 성장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짓던 어머니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부름없던 중등학원 시절 그리고 꿈 많던 대학 시절의 처녀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그렇게도 많은 의미를 담아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희망의 나래를 더 활짝 펴라고 대학으로 불러주고 배움의 꿈을 키워준 고마운 손길. 괴로워할세라 더 가깝게 다가오고 외로워할세라 더 뜨겁게 품어준 사랑.
이 세상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데도 비길 수 없는 당의 사랑은 촌으로 하여금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평양 교환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어느 날 서고 보니 자꾸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려보던 사랑하는 딸의 앞날에 대학생이 된 내 모습이 있었을까? 어린 딸의 서툰 선풍금 연주를 보면서도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다녀가신 사랑의 교정에서 교육자로 자라난 오늘의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따로 과목 시간표까지 짜가며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준 저의 담임 선생님인 리미옥 선생님과 학부 안의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떠나간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극진하게 저를 사랑해주고 생활을 돌봐준 학장 선생님, 방비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의 대학생활에 기쁨이 되어주고 활력이 되어준 고마운 학급 동지들 고맙습니다. 소녀는 바치고 싶었습니다. 당이 부르는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달려가 청춘을 빛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배치와 관련하여 생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대학 안에 졸업반 학생들이 탄원에 나설 때 내가 꽤 손분교나 외진 산골에 가서 교원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망설이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저를 학원에 데려다가 따뜻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오늘은 오붓한 대학생으로까지 키워진 그 사랑에 보답할 줄 모른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물론 어떻게 의리를 아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를 안아 키워준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후루루 쏠리는 조국 산촌에 심어 가꾼 한 그루 나무도 없이 참다운 애국을 오이 말하랴 그 오이 말하랴 내 조국 빛내는 보람찬 길에 아름다운 생애 차욱차욱을 새기어 가자. 조국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언제나 앞장선 자욱 없다며 감 높은 인생을